이번 시간에는 2020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2015년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편입니다. 꼭 1편부터 보시고 2편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이마신입니다. 2020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소아 기본 소생술입니다.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병원 안과 밖에서 구분하였고, 소생 후 치료를 따로 구분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 각각의 항목들도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소아 기본 소생술 일반인이 했을 때 가이드라인입니다. 성인과 달리 일반인에게서도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을 할 의지가 없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구도자는 가슴 압박만 시행해도 괜찮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권장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장합니다. 일반인 구조자를 위한 지침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아 기본 소생술 병원 밖 의료 종사자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상 호흡인 경우 대처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 녹색 부분은 잘못 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박 없음이 들어가는 게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라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아마 잘못 표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아 기본 소생술 병원 내 의료종사자 알고리즘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 중복됩니다. 이 내용을 일반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료종사자는 일반인과 달리 맥박과 호흡을 동시에 확인한다. 성인에서와는 달리 일반인에서도 인공호흡을 같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권장하고 있고, 의료 종사자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일 때 30대 2가 아닌 15대 2로 인공호흡의 비율이 높은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침입니다.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소아 전문 소생술 성인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단순했던 알고리즘이 미국 심장협회처럼 추가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에피 용량을 성인과 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것 외에는 동일합니다. 병원 내 알고리즘입니다. 성인과 동일합니다. 이때 코로나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잘못 표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아 전문 소생술에서 병원 내와 병원 밖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에서와 동일합니다. 백마스크가 있는 데 비해 전문 기도 삭관을 하자, 그리고 ET 쇼트를 모니터링 하자, 아메저럼과 리도케인을 투여하자 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아 전문 소생술 의료 종사자용 지침입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소아에서 서맥과 빈맥 알고리즘입니다. 성인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이 이번에 안 나왔는데 소아에서는 다시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빈맥 역시도 동일합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 역시도 동일하고요. 소아 CPR 상황에서 소생 후 쇼크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 가이드라인은 없었는데 이번에 제시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94에서 99%, 전문 기도 확보, 그리고 ETCO2 사용하자, 예비지를 통해서 PaCO2를 확인하자, 쇼크에 대한 평가 및 치료 등에 대해서 직관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생아 소생술,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체온 유지의 중요성을 표시하였고 1분 이내에 이 단계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교육 및 실행, 새롭게 그림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심장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행 전략의 핵심 피라미드입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야겠구나에 대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상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들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맞는 교육을 하시면 혹은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림이라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만이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폐소생술 중단 기준 적용 시 고려해야 할 국내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가이드라인의 발표만으로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하나로 또 하나의 생명을,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슬로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의료진인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해 수백 명의 환자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천이마신이었습니다.